저는 이미 자기소개 시간에도 전체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 듯이 들렸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우울증을 앓고 있고 현재 자기 전에 한 번 3알 정도의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우울증이 언제부터 걸렸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약 한 6년, 7년 정도 알아왔던 것 같고 그 중간중간에 제가 정상적이었던 때도 있었고 실제로 굉장히 우울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봤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제 당신은 만성 우울증을 알아왔고 당신의 경도는 한 모든 환자 기준으로 봤을 때 중상 정도 된다. 당신은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제가 약을 제대로 먹기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정도 약을 먹고 나서 한 4, 5일 만에 괜찮아졌고 바로 친구들하고 약속을 잡고 여행 갔어요. 근데 이 우울증이라는 게 사실 본인이 자각을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자각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고 굉장히 힘든 병이고 지금 약간 길을 잃었는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 우울증은 혼자서 굉장히 극복하기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살 충동이 굉장히 심했었고 또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제가 정확한 제대로 약을 먹지 않는 시기에는 굉장히 뭐 옥상에 자주 올라가기도 했고 친구들 하나도 안 만났어요. 집에만 있었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는 상태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진단을 받으면 나을 수 있는 병이에요. 뭐 제가 요즘 생활하는 모습을 보시면 알겠듯이 저는 굉장히 활발하고 원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거를 여러분 의지로 극복할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내가 어떤 의지 박약이라던가 내 생활 습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정확한 진단을 받기를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 타고나는 것도 기질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떤 분들은 뭐 어떤 일을 어떤 힘든 환경에 처해도 절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되게 취약하고 노출돼 있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뭐 굉장히 지표들이 안 좋잖아요. 뭐 자살률도 높고 뭐 여러 지표들이 행복 지수도 낮고 그런데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복용하는 비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낮아요. 그거는 우리가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정확히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 또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꼭 그분을 병원에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혼자서는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제 저에게 그런 같은 이유로 말을 걸어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모임도 가지기로 했고 그랬는데 아무튼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꼭 방치하지 마시고 꼭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고 네,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예. 이렇게 본인의 이제 뭐 제가 좀 아파요 그거예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치료받고 있고 괜찮고 저희 아내는 완전 중증이었거든요. 우울증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는데 10단계를 못 고친대요. 9단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올라와서 지금은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알아요. 본인은 절대 혼자 스스로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주변에 도와줘야 되고 여성들의 30% 이상이 1년에 한 번 우울증을 앓습니다. 감기 앓듯이. 이 주변에 좀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좀 많이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되겠죠. 되게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좋은 발표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보셨다시피 너무 돌아다니시죠? 너무 돌아다니세요. 계속 일정하게. 돌아다니는 건 좋은데 여기 섰으면 좀 얘기하다가 조금 있다 가야 되는데 계속 돌아다니는 거는 좋지 않아요. 한 곳에 너무 오래 얘기하는 것도 좋지 않고 이 정도 섰다가 하시다가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은 여기서 하셨는데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이동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까지 계속 서 있으면 지루해요. 분위기 반전이나 할 때 한 번 이동을 하는 거죠. 이쪽에 와서 하면 이쪽 보는 사람들도 시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발표하시는 거 좋습니다.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좋은데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신 거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쪽. 다음 쪽. 네.
나오시죠. 박수 주세요. 포스를 걷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예. 오케이. 마이크를 좀 치워드릴게요. 주머니에 넣으면 되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앉았다 일어나면 30초 남았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럼 이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이 팀 손성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앞에 말씀하셨던 공감을 얻거나 약간 해결법을 제시한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7, 8년 전인데요. 제가 22살, 3살 때 이때 남들보다는 한 1년, 2년 정도 늦게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좀 세상에 대해서 좀 적응을 못하고 사람들하고도 잘 못 지내다 보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싶어서 좀 힘든 곳으로 지원을 해서 갔습니다. 근데 가서 막상 닥쳐보니까 진짜 힘든 군 생활을 하게 돼서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1년 동안은 정말 매일같이 맞으면서 있으니까 그때는 들리는 얘기로는 원래는 그렇게까지 맞는다고는 얘기를 못 듣고 군대를 갔었거든요. 근데 진짜 가서 많이 맞다 보니까 정말 많이 힘들고 하루하루가 언제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맨날 맞으면서 그 사람들 이름을 적고 어떻게 때렸는지 내가 어떻게 당했는지 뭐 때문에 맞았는지 날짜까지 해서 다 적어놨습니다. 그걸 노트에 나가서 다 그거를 얘기해서 그 사람들 빨간 줄 긋게 하려고.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그거를 제 스스로는 극복을 못했습니다. 제가 극복을 못했는데 그거를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1년 되는 시점에 제가 맞다가 무의식적으로 피했는데 눈을 좀 그때 다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치게 됐는데 그걸 휴가 기간에 나가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그 병원 기록을 의사가 제 근무하던 그쪽 소속 병원에다가 보낸 후에 그쪽에서 저희 부대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런 다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 소대 20명 전부가 다 간부들한테 1대1로 면담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 뒤로 한 번도 안 맞았습니다. 아무 욕도 안 들었고요. 그렇게 1년을 마치고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맞은 만큼 저도 후임들을 때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맞은 만큼 때리진 않았고 그거보다는 좀 덜 때렸습니다. 맞은 거보다는 좀 덜 때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군생활을 마치고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다 힘든 군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주변에 지금 현재 군생활을 있는 주변이 있으시다면 뭐 가서 어깨라도 두들겨 주시던가 뭐 그런 뭐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되게 좋을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참 좋은 소재인데 좀 아쉬운 게 참 좋은 소재예요. 흔한 일은 아닙니다. 군대에서 저렇게 맞을 정도로 이렇게 군대가 다 그러진 않아요.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컨텐츠가 있는데 첫 번째 맞았습니다를 그냥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럴 때는 가장 심하게 맞았을 때의 이야기 정말 힘들었겠다. 그러면 이걸 사회생활로 와볼까요? 사회생활은 꼭 때려야만 폭력인가요? 아니거든요. 언어폭력 많아요. 조직에서 왕따, 언어폭력, 이지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럴 때 또는 상사의 비리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걸 무턱대고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면 좋은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내부 고발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본인은 그래도 버텼는데 어떻게 그게 알려져 가지고 욕먹을 일이 아니죠. 본인이 다쳤고 나는 뭐 감추려고 감춘 게 아니라 그래서 해결은 됐지만 그걸 보면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똑같은 상황이 겪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우리가 안 당할 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 분명히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뭐 희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저도 때렸습니다. 놀라운 반전. 그걸 또 정리를 해줘야죠. 내가 왜 그렇게 됐는데 때릴 때마다 나는 깜짝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당하게 되면 이렇게 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아니면 엄한 시어머니 뵈서 엄한 시어머니 내가 느꼈다. 많이 반성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가야죠. 좋은데 이걸 잘 포장하는 것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 힘든 얘기를 또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팀. 예, 세 번째 나오실 분. 예. 이게 센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끌어가느냐죠. 여기다 꽂을게요. 어디다가요? 여기 이름표에 꽂을게요. 그다음에 주머니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F팀 원희영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로 올라가기 전에 고등학교 데뷔를 하기 위해서 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학원 일정 자체가 소수를 모집해서 엄청 힘들게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끝내놓자. 이래서 아침 8시에 가서 새벽 2시에 끝나는 일정이었는데 16명은 이미 학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었고 저는 그 과정을 듣고 참가를 하게 돼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왕따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잠시만요. 그래서 겨울방학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래서 한 2, 3개월 동안 학원을 다니면서 다 같이 스키장도 갔는데 뭐 여자애들이 방에서 잠을 잘 때 제 이부자리를 빼고 막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대놓고 욕을 한다던가 아니면 저런 애한테 왜 잘해주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나한테 문제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고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적고 나서 그거를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일매일 어제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자는 마음으로 지금도 살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최근에 그 중에 한 명을 마주쳤어요. 그 여자애였는데 그때 당시에도 약간 통통하고 심술궂게 생겼는데 지금 더 약간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임이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여자애가 저를 무시하거나 뭐 함부로 대하려고 할 때마다 대신 나서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시냐고도 말을 해주고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도 걔네들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될 거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항상 노력을 하면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진 않지만 언젠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좀 주실까요? 네, 잘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자꾸 발표를 하는 데면 뒷부분 가면 조금씩 낮아요. 앞에 한 걸 봤으니까. 그래서 먼저 발표한 분들은 제가 베네핏을 좀 드릴 거예요. 괜찮습니다. 잘하셨죠? 처음이라서 인사하셨고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좀 구체적이어야 돼. 스토리가. 왕따를 당했어요. 가 아니라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뭐 약한 거라도 하나 너무 마음이 아프면 얘기했을 때 우리가 확 공감이 되거든. 여기서 누구나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본의 아니게 뭐 사람들이 안 그래도 내가 혹시 왕따 당한 거 아니라는 생각도 다 할 수 있는 공감이 있거든요. 그걸 말씀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크로징 부분 되게 잘하셨어요. 또 메모리를 잘하셔서 이제 정의까지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고 네 번째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배운 걸 좀 적용을 하죠. 네 번째 나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나와서 뭘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감사. 그리고 발표를 하기 전에 그런 건 좋아요. 내가 어차피 내가 힘들었던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럼 앞에 내 자랑을 조금 하셔도 돼요. 약간 한 다음에 어려운 얘기를 얘기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 소개를 좀 해도 돼요. 뭐 자랑이 아니더라도 내 소개를 좀 하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하지만 감사하고 우리가 연습을 자꾸 해야 돼. 여기 섰을 때
진짜 감사는 해야 되거든요. 어디 가나 공식적인 모임이든 사적인 모임이든 딱 쓰면은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세요. 이게 몸에 배면 상당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발표하실 분. 네. 아하. 반갑습니다. C조 전엄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배운 건 써먹어야 될 것 같네요. 바쁘신 와중에 3분이라는 집중을 저에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뭐 제가 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3주 동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말이 많고 까불고 남들 앞에 서는 걸 좋아합니다. 뭐 저라고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절대 아니죠. 저는 되게 찌질하고 없어 보이고 말없고 찐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얘기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만 아는 저의 비밀스럽고 시크릿한 아주 스페셜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남녀공학을 나왔습니다. 남녀공학. 당연히 남자와 여자와 얘기도 많이 하고 연애도 하겠죠. 하지만 저는 연애 택도 없었습니다. 여자 눈도 못 마주쳤고요. 말도 못 걸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사랑이 찾아오죠. 같은 반 여자와 3일 동안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김밥 천국에서 치즈라면과 단무지를 먹게 되죠. 저는 용기를 내서 그 여자에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우리는 공부할 시기니 친구로 지내자. 그렇습니다. 공부를 뭐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3일 뒤 그 여자는 제 가장 친한 친구와 연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망할 년놈들. 그렇죠? 저는 지금도 그 친구들이 못 살았으면 좋겠어요.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찌질함과 고백에 대한 무서움을 안고 대학교로 올라갑니다. 당연히 똑같죠. 여자가 있어도 말을 못 걸고 고백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게 되죠.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고 제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알바로 시작한 행사팀에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요. 그 재밌는 친구들과 놀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4번을 나이트를 가고요. 3번을 술을 먹습니다. 끝장났어요. 코피도 나고 다리도 오들거리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변화가 생기죠. 여자와 말을 하기 시작했고요. 여자와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자에게 고백까지 받게 됩니다. 되게 신기하죠? 저도 놀랐어요. 이런 얼굴로 고백을 받다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뭐 말을 잘하고 싶고 자신감을 얻고 싶고 하면은 뭐 말을 배워라? 재밌는 사람이 되라?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그마한 자신감과 조그마한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모르는 사람들 처음 가서 안녕하세요 좀 웃겨드릴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미친놈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다가갈 용기와 먼저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일할 때 그 같이 일하는 거래처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편하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마음을 열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겠죠. 어제 술을 먹으면서 어떤 친구가 질문을 했어요. 형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3주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조금의 용기를 내라. 그리고 한 발자국 다가와라. 그러면 여러분의 인맥과 여러분의 배우자는 좋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C조의 전엄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MC 알바하세요? 많이 했었습니다. 벌써 마이크 잡는 폼부터 다르더라고. 잘하시네요. 말이 좀 빨라요. 그럴수록 말 빠른 건 좋은 거예요. 느린 것보다. 근데 중간에 포즈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말이 빠른데 중간에 호흡을 줬으면 좋겠고 이게 소리가 계속 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기승전. 그러니까 이게 업 다운이 좀 있으면 좋아요. 지금 굉장히 잘하시는데 더 잘하려면 그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단계가 없이 바로 결론이 들어갔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들이대라 다가가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냥 나이트 갖고 코피 났다는 얘기로 바로 가서 중간에 뭐가 없어. 그 시간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이제 나이트를 가고 클럽을 갔을 때 어떻게 용기를 내는가 핵심이 빠졌어. 찌질했고 그랬는데 어차피 돈 냈으니까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를 나중에 넣으면 좋은 스피치지 않을까 싶어요. 결론을 내긴 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지만 아주 잘하셨습니다. 점점 잘하죠 지금.
원래 이게 점점 잘하게 돼 있어요. 1, 2번 발표하지 못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점점 잘하게 돼 있어요. 이제 다섯 번째죠? 예. 4번인가? 1, 2, 3, 4번. 네, 다섯 번째 나오시겠습니다. 네. 포스가 느껴져요. 아, 안 돼요. 자, 안녕하십니까. A조 김진현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였어, 내가 아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였어. 보여줘서 고마워요. 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조 김진현이라고 합니다. 큰일 났다. 먼저 그 막내라고 이제 사회 경험 부족한 앞에서 말 좀 많이 해보라고 주신 기회 같은데요. 저희 조원에게 또 한번 감사드리고 앞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눈에 초점을 한번 잠깐 잃었었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애인에게 이제 술이 만취가 돼서 이제 뭐 보내셨을 사람도 있고 뭐 전화를 했을 사람도 있고 이제 썼다가 지웠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실천을 한 이제 전형적 찌질한 그런 남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대학교 초반 때 이제 소개를 받아서 친구와 이제 그 사귀게 됐어요. 사귀게 됐는데 제가 여기서 좀 쓰레기 한 번만 할게요. 저는 제가 헤어지고 싶으면은 여자친구가 진리할 짓을 합니다. 무릎 꿇을까요? 죄송해요. 지금은 아닌데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별 통보를 받고 친구들하고 못 모르고 신나게 술 먹고 전 술 먹는 거 좋아해서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그냥 술만 먹었어요. 술만. 술만 먹고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죠. 크리스마스 시즌 때 이제 주변에 둘러보면 다 커플이고 번화가나 심지어 동네에서도 다 커플이고 심지어 제 친구들도 커플 아닌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술을 먹다가 전 여자친구 이름을 외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사태가 심각해질 걸 알고 전화기를 뺐죠, 제 거를. 그러다가 전 그 전화기를 다시 뺏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받더라고요. 너희 집 갈게. 다짜고짜. 나오라고. 근데 진짜 가가지고 기다렸어요. 한 2시간 정도? 3시간? 추워서 덜덜덜 떨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바람 맞으면서 술도 좀 깨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자괴감이 점점 들면서 여자친구가 이제 내려오죠. 왜? 왜?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진짜 되게 하얘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되게 찌질했어요. 미안해. 앞으로는 연락 안 할게. 그러고 그냥 집에 왔어요. 이게 결말은 없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꼈는 건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구나. 잡아지진 않는구나. 앞으로는 그러지 않고 지금은 이제는 괜찮아져서 앞으로는 안 할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선택됐을 때 교훈 얘기를 했더니 교훈이 없는데 왜 있죠. 우리가 지나간 것에 대한 후회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얻은 게 있죠. 내가 아마 다시는 안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이렇게 상처 주는 일도 덜 할 거고 그런 부분을 얻는 게 있습니다. 정말 희한하죠. 여자들은 절대 헤어진 애인한테 연락 안 한다면서요. 근데 남자들은 되게 많아요. 술만 먹으면 찌질하게 저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한번 경험이 있네. 옛날에 뭐 그래서 공감이 좀 됐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도 생각이 들면서 남자들에게는 공감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군.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정리하면 돼요. 그런 후회라는 부분은 잘하셨습니다. 오프닝도 좋았고 안정된 모습 좋았습니다. 자, 다음 분 6번째 발표자죠. 다른 이걸 매번 하는데
다른 어떤 기수보다 되게 지금 수준이 높아요. 좋아요, 아주. 아무데나 넣으시면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조 이자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강제적으로 뽑아준 저희 비조 팀에게 매우 감사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 유학생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16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갔던 학교는 이제 백인 엘리트 부모들이 학생들을 보내는 아주 보수적인 카톨릭 학교였습니다. 부모들의 지원금과 뭐 후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였는데요. 근데 제가 또 모험심도 강하고 도전적인 걸 좋아하고 스포츠도 좋아해서 학교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또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면서 2학년 때 목표를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는 꼭 학생회장을 하고 졸업을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출마를 하려면 서류 제출을 해야 돼서 서류 제출을 학교 측에 했는데 일주일 뒤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랑 주임 선생님이 면담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현재 학생회를 운영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이제 우려를 하더라. 동양인이 이례적으로 학생회에 출마하는 것과 혹시 학생회장이 되면 부모의 지원금이 없이 어떻게 학생회가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한다고 동양인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교장 선생님과 주임 선생님도 동일한 의견이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이후로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를 이제 제가 박차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학생들을 공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선생님들과 학생들 두 부류가 같이 투표를 하는데 학생들이 90%니까 이제 90%의 표만 노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공약을 내세운 거는 동양인 소수자라는 것입니다. 4가지 공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인내심을 가지고 들을 수 있다. 두 번째, 설득하는 것.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오래 듣고 많이 듣다 보면은 설득하는 전략이 나오지 않겠느냐. 내가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소수의 강한 사람들의 지지로 뽑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지지로 뽑혔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그런 많은 서포트와 지원을 받으면서 추진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소수자가 학교의 운영을 하게 됐을 때 카톨릭 학교에 정말 엘리트 카톨릭 학교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지지를 받게 됐고 또 마지막 학년을 좋은 추억을 가지게 되었고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갈등이 좀 약하죠? 좀 더 강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갈등이. 그래서 오프닝이 이러셨어요. 제 유학생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로 한 게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그 방해가 굉장히 크다면 어떠세요? 한 사람은 포기하겠지만 한 사람은 더 하고 싶어질 거예요. 우리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 말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같이 얘기 나눠볼게요. 그거죠. 그렇게 가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앞에 교수진들이 방해를 좀 많이 하고 반대를 많이 했었던 이야기, 그래서 상처받았던 얘기가 커야 돼요. 그게 커야 뒤에 내가 했었던 노력이 크게 느껴지는데 그거 너무 작고 뒤에 노력한 것이 많으니까 조금 언밸런스다.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 때는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객관적인 건 없어요. 여러분 기억에 있는 과거는 진짜 과거인가요? 여러분 기억하는 과거는 진짜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그냥 각색해서 지니고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동창들 만나면 똑같은 상황에서 말하는 게 다릅니다. 난 분명히 기억하는데 아닌 거야. 얘는 다르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냥 과거는 내 기억인 거예요. 그걸 끄집어냈을 때 상황에 맞춰서 조금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남원에 가면 뭐 춘향이가 그네 타던 데도 있고요. 뭐 이도령 이런 데도 다 있어요.
진짜 있어요, 춘향이가? 여기 다 만들어놨어요. 홍길동 집도 있고 막 이래요. 진짜 있어요? 스토리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믿고 싶잖아요. 이태리 가면 로미오가 이렇게 밑에서 그렇게 불렀던 이런 데도 있어요. 상상이잖아요. 근데 현실화가 싶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스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극적으로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해주셨어요? 자, 다음. 마지막인가요? 네. 감사도 해주시고 이제 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마무리할 때 한 얘기 다시 한번 정리. 다 해야 되나요? 그렇죠. 마지막에 나오면 다 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D조 고양이 아빠 박기표입니다. 일단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저는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자격지심 주변 사람한테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옛날 얘기 한번 해볼게요. 뭐 저희 큰형 같은 경우는 거의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제 수능 볼 때 그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제가 모의고사를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성적이 좀 잘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제 주변에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되게 성적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제 나름으로 이제 약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편지를 한 통이 써줬죠. 이거 금방 지나갈 거다. 뭐 너는 더 잘할 수 있다. 힘내라.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줬어요. 그리고 나서 수능을 봤는데 다 예상하시듯이 다 잘 되고 저 혼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망해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연락하기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썼던 편지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게 제가 분명히 의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친구들한테 힘이 되고 싶었고 뭔가 더 어깨 피고 이렇게 하길 바랬어요. 근데 막상 제가 그 상황이 되니까 제 의도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 저의 결과만 가지고 제가 저 혼자 스스로 계속 깊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거의 2년 동안 안 봤어요.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인데 그래서 친구들이 막 다른 데 가서 너 걔랑 싸웠어? 왜 걔 연락을 안 받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니야 무슨 일 없었어 하는데 저는 그 친구들이랑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2년 정도 지내다가 이제 오랜만에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갔어요. 근데 그 친구 집에서 이제 있다가 걔가 편지를 하나 보여주는데 코팅을 해가지고 제가 그 써줬던 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는 되게 힘이 됐던 거죠. 제가 줬던 편지가. 그러니까 그때 좀 느낀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기서 이제 두서없이 말했는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결과가 좋게 제가 생각한 대로 안 됐더라도 제가 그때 했던 행동에 의도가 굉장히 좋은 것이었다면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친하게 지내요? 네네. 아이고 이어폰 가져가요. 예. 좀 시간이 많으면 그죠? 좀 더 듣고 싶죠, 그죠? 예. 그 본인 막 힘내 막 그러는데 본인이 막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누구나. 근데 그거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또 그 친구의 이야기로 또 더 아마 지금 어떻게 자주 봐요? 더 친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 더 친해졌다고 해야지. 친구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이 쌓여서 켜켜이 쌓이고 그런 갈등들이 있어야 지는 친구 것 같고 살다 보면요 부부도 그렇다 그 오해도 많고 서로 그런 게 있어요. 같이 산다 그래서 없는 게 또 아니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많이 배웠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공감도 많이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를 줘야 될지 고민인데 강의 끝날 때쯤 말씀을 드릴게요.